벌써 3년 전 일이네요. 당시 저는 초등생 외동아이 하나 키우며 근처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부품 회사에서 일하며 한 달에 300만 원 남짓 벌어왔지만 대부분의 돈이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게 되셨고, 시어머니는 돈 벌어보겠다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주변 사람들 꿰매 속아 주식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날리셨어요. 시댁이 여유로운 편도 아니라 그 돈은 시부모님 전 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했고, 가뜩이나 노후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 돈마저 날리신 겁니다. 시댁이랑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안 그래도 찾아가 뵈려고 하던 중 어머님이 한밤중에 술 먹고 전화하셔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셨네요. 그리고는 저희더러 갚아달라고 도움 요청하시더군요. 그때 당시 저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어요. 자식도 생긴 마당에 부모님까지 돈 사고 치고 편찮으시니 남편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든 몸 끌고 나가 푼돈이라도 벌어보자고 알바를 했었네요. 이혼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지.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둘 다 몸이 힘들고 돈도 없으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임신한 상태라 더 예민하기도 했었고, 가뜩이나 먹고 싶은 건 천지인데 그 흔한 포도 하나 사 먹을 돈도 여유롭지 않으니 얼마나 서럽던지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정말 자상했고 저에게 잘 해주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댁 문제가 겹치니 뭔가 다 놓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드러나는 게 본색이라던데 그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아챘어야 했음을 몰랐죠. 그냥 부모님 일로 힘들어 하는구나 싶어 저도 힘들었지만 많이 맞춰주려 노력했어요.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님 돈 사고 친 거 갚아드린다고 이따금 목돈 생기는 것도 전부 시댁에 넣어드려야 했고요. 남편은 제가 임신해 배가 불러오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 다니는 걸 처음에는 고마워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장연스레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애기 낳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운해 하더군요. 당시 친정도 시댁도 저희 신혼집과 거리가 멀고 주변에 아이 봐줄 사람 하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출산을 했고 남편이 조리원도 부담스러워해서 딱 일주일 겨우 쉬고 나왔어요. 그것마저도 비싸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던 남편입니다. 저 일주일만 쉬는 게 안타깝다고 친정에서 3주 하라며 돈을 500만 원 주셨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잘됐다. 안 그래도 자연분만 안 하고 제왕절개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로 메꿀 수 있겠네. 그러면서 카드값 메꿔야 하니 그 돈 달라더군요. 어찌나 서운하고 속상하던지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제 우는 모습에 남편이 무안한지 가만히 있다가 선심 쓰듯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입이 대빨 나와 있더군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애는 갓 태어났지 이혼은 엄두도 안 나지. 그냥 좀 투닥거리다 잊어버리려 노력했네요. 돈이 별로 없으니 애 키우기도 빠듯하더군요. 아기 낳고 나서 나라에서 주는 돈도 남편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 애기 명의 통장도 남편이 갖고 가더군요. 애기 낳고 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그 돈으로 애 키울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어떻게 그걸로 애를 키울 수 있냐며 제가 울며 소리치자 애는 젖 먹여 키우면 되고 기저귀 갈 돈 아까우면 옛날 스타일대로 청기저귀 쓰면 되잖아. 애 피부에도 그게 훨씬 좋겠다.
여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어. 애 낮잠 자잖아. 그때 기저귀 모아다 빨면 되지. 스트레스 받아 젖은 금방 말랐고 천기저귀 사용할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냥 모든 게 쉬운 줄 알더군요. 제가 젖으로는 모자라니 분유를 먹이겠다고 하니 남편이 그럼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 거 사다 먹이면 되지 않냐며 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돈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온다며 그렇게 불만이면 애 빨리 키워 어린이집에 맡긴 다음 저더러 일하러 나가라고 하더군요. 애 내복이며 옷 사는 것도 얼마나 눈치 보이던지요. 크면 어차피 또 사야 하니 아예 사이즈 2-3개 더 큰 걸로 사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혹시나 해서 제가 따로 300만 원 정도 모아뒀는데 그거 써가며 애 키웠네요. 여유가 없으니 마음도 궁해져서 남편이 변한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애가 있으니까 이혼이 쉽지도 않았죠. 마음은 갈라서고 싶다고 생각하지만서도 남편이 그래도 같이 있을 때 나름 애는 잘 봤어요. 그거라도 안 했으면 진작 애 데리고 집 나왔을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애는 드디어 24개월이 되었고 집 근처 공립 어린이집 대기 넣은 게 연락이 와서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국공립 아니면 아무데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돈 때문이었죠. 국공립은 아무래도 돈도 덜 쓰게 되니까요.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가며 살았지만 늘 저희는 마이너스에 시달렸어요. 이유는 시댁 때문이었죠. 아프신 아버님과 어머님의 빚 때문에 시댁에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미안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단 하루라도 늦게 돈을 송금하면 바로 전화해서 왜 돈을 안 넣냐? 까먹은 거야? 까먹을 게 따로 있지. 니들이 돈 안 보내면 이 늙은이들더러 나가 죽으라는 거야 뭐야. 라고 하며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셨어요. 처음엔 아들인 제 남편한테 화를 내시더니 나중엔 저한테 전화해서 화풀이 하시더라고요. 돈 보내는 건 남편이 하는 거라 저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시댁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귀한 장손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늘 보고 싶어 하셨고 안 간다고 하면 어머님이 울고불고 서운하다고 난리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남편더러 아들만 데리고 둘이 가라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더군요. 제가 시댁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고요. 솔직히 말해 일하랴, 집안일 하랴, 애 챙기랴. 제 평일은 정말 너무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코피는 예산일이고 각종 염증에 시달려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주말이라고 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안가니 평소보다 1-2시간은 더 잘 수 있으니 그것에 만족하며 주말을 기다려왔는데 아무리 2달에 한 번이라고 해도 사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남편만 가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고 어머님도 곧 죽어도 아들 혼자 고생하는 건 못 보셔서 꼭 저까지 대동해 오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제가 맞벌이에서 버는 돈의 일부까지 시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머님은 다 알면서 저한테 고맙단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자도 돈 벌어야 해. 그래야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살지. 새아가 너도 일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당당하게 집안일 요구하고 그래라. 알았지? 라며 신여성인 척, 트윈 시어머니인 척 하시는 게 솔직히 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 대부분을 제가 하는 걸 어머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본인 아들은 예민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못 맡는다며 저 결혼하기 전부터 신신당부하며 쓰레기랑 화장실은 다 제가 처리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정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남편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청소기 돌리는 것 뿐인데 어머님은 그거 하나로 제 남편이 세상에 다시 없을 다정한 남자라고 어찌나 칭송하시던지요. 그러면서 돈 없다는 소리를 메들리로 노래하시는데 너무 듣기 싫습니다. 시댁 가면 늘 돈 없다 타령. 안 그래도 저희가 번 돈 반 이상을 보내드리는데 가슴이 우라통 치미는 건 저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더러 팔자 좋은 줄 알라 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아픈 시아버지 간병 안 하고 편하게 일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데 일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일해라. 나중에 합가하면 그때 시부모님 모시고 알겠지?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머님, 저 우리 애 3살 때 어린이집 놓고 일하러 다니면서 하루도 입병 안 난 날이 없어요. 매일 피곤해 절여 사는데 편하긴 뭐가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어디 다 제배로 들어가나요? 라고 참다 못해 쏘아 붙였더니 얼굴 새빨개지시더군요. 그리고는 제 남편한테 일러 바치셨는지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본인 엄마 불쌍한 사람이니 말 좀 예쁘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일주일 넘게 저랑 말을 안 했어요. 애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냉랭하게 굴어서 제가 어찌나 속이 타던지요. 저야 저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애만 상처받으니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그냥 시어머니한테도 별말 안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무럭무럭 커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그 즈음 시댁 빚도 반절 정도 갚았죠. 남들이 보면 저더러 석가모니다 부처다 하겠지요. 저희도 전세라 집도 없는데 그 돈 모아 집 장만이나 했으면 억울할 일도 없겠습니다. 마음에 우라가 있어 그런지 우울증도 있는 것 같았지만 병원 갈 여유 따윈 사치였어요. 그냥 달달한 음료나 커피로 스트레스 푸는 걸로 나 자신을 달래다 보니 어느 순간 살도 많이 쪘어요. 결혼하기 전보다 무려 20kg나 쪘더니 남편과 시댁의 구박도 엄청 났습니다. 어머님은 대놓고 저에게 그렇게 살찌면 네 남편 바람나. 우리 아들 바람나도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라. 다 너 때문이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뭐라 변명해도 그저 한심하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를 길가에 돌보듯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고요. 그 즈음 저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데 하는 마음에 밤에 남몰래 눈물 훔치는 일도 잦아졌어요. 친정부모님도 저를 보며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힘들게 일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시댁에 갖다 바쳐야 하고 집안일, 회사일 바쁘게 살며 살까지 많이 쪄 있으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죠. 제가 신랑이랑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걸 알고 계셨지만 제 아들이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또 여자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 이혼하라 그런 말씀을 차마 못하셨어요. 그쯤 친정아버지가 형제들과 함께 갖고 계시던 산이랑 땅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면서 강제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팔리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나 싶을 정도로 운이 좋았어요. 값을 높게 쳐주어 형제들끼리 나누었음에도 거의 인당 7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친정아버지는 오래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나눠줄 바에 지금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에 자식들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제 동생이랑 저에게 각각 2억 5천씩 주고 싶다 하시더군요. 다만 저는 그 돈을 주시면 다 사돈댁으로 들어갈 테니 제 명의로 빌라든 땅이든 뭐든 부동산을 사서 줄 거라 하시더군요. 저도 오히려 그게 좋았는데 남편이 그거 알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아니, 처남은 현금으로 받고 당신은 왜 부동산으로 받아?
친정에서 뜻이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는 거겠지. 그냥 주시는 것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 우리가 당장 돈이 궁한데 왜 현금으로 안 주시는 거냐고. 내가 장인어른이랑 통화 한번 해봐? 남편은 흥분하며 그거는 너무 부당하다고 하더군요. 그게 시댁 귀까지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는 친정에서 돈 좀 해주기로 했다는데 왜 현금으로 안 받고 부동산으로 받으려 하냐며 저더러 바보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거 아들이랑 딸이랑 차별하는 거야. 너 똑바로 처신해서 잘 받아라. 어머님, 그게 왜 차별이에요? 제 명의로 해주신다는데요. 당장 쓰지도 못할 부동산을 받아다 뭐하게. 너는 살찌울 줄만 알지 재산 불릴 줄은 모르는구나. 시어머니는 돈 앞에서 이성을 잃고 저에게 포언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긴커녕 이게 다 제가 현명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듣는 말이라며 본인 엄마를 두둔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니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이혼을 바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그걸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남편이 노발대발 화내며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감정이 상해버렸는데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거냐 물으니 그래도 살아야 한답니다. 내 안의 상처를 네가 치유해 줄 수 있냐 물으니 그걸 왜 자기한테 책임지라 하냐 되묻더군요. 살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상대방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너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내가? 나한테 무슨 과실이 있는데? 나 임신했을 때도 돈 없어서 과일 한번 제대로 못 사 먹었어. 애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었고 그렇게 애 3살 되자마자 어린이집 보내서 바로 일했고 지금까지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어. 그래도 내 손에 떨어지는 보상 따윈 없더라. 그런데 뭐? 과실? 돈 생기는 족족 시댁에 퍼드려야 하는 내 심정을 네가 알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부모님을 모른 척해? 너라면 그럴 수 있어?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 빚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듯 똑같이 갚아드려.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왜 내 친정 재산을 탐내는데? 탐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 사정이 좋지 않은 거잖아. 우리 상황이 아니라 시댁 상황이겠지. 우리 성실하게 맞벌이 해왔는데 왜 아직 집 마련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본인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며 저를 매정한 며느리 취급을 하더군요.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는 말과 함께요. 제가 그럼 이혼 안 하고 친정에서 돈도 안 받겠다고 하니 얼굴까지 시뻘개지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하더군요. 너 바보냐? 친정에서 2억 5천 받으면 1억 우리 집 들이면 1억 5천이나 남잖아. 그걸로 우리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안 받아? 뭐라고? 1억이나 시댁에 돈을 들이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돈을? 그 돈이 그 돈이지. 어차피 우리가 갚아드려야 하는 돈이잖아.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싸울 의지도 안 생기더군요. 남편은 덧붙여 말하길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라 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변호사 구해 이혼 소송 준비하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남편 얼굴이 백지장이 되며 갑자기 저를 잡더군요. 저는 이미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보냈던 이체 증빙들, 어머님의 돈 관련 폭언 문자, 남편의 미흡한 가사 협조 등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승소한다는 걸요. 그렇게 제가 먼저 이혼하자 스타트를 끊었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바짝 엎드려 빌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까지 한달음에 저희 집에 와서는 처음에는 왜 이혼하려고 하냐,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버리는 거냐 따지더니 나중에는 울고불고 하며 저를 붙잡더군요. 어머님 아들한테 위자료 더 뜯어내기 전에 적당히 하고 내려가세요. 여기서 더 제 신경 건드리시면 가만 안 있습니다. 정색하고 한마디 했더니 주섬주섬 짐 챙겨 다시 내려가셨고요. 그렇게 길고 긴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너무 지쳤어요. 도와주신다는 친정부모님의 손도 마다하고 저 혼자 소송하며 애 키우고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결혼 9년 동안 제가 시댁에 들인 돈은 더 많을 거고 제 마음고생도 돈으로 환산할 순 없겠지만 나올 수 있는 만큼은 다 나온 거라 하더군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 초 이때쯤 이혼 마무리가 되었고 친정 도시로 이사 왔어요. 여긴 지방이라 집값이 싸니 24평짜리 아파트도 2억 안쪽에서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근처에 사니 마음이 편해졌고 그런 저 때문인지 아이도 훨씬 안정감 느껴 하며 친구들도 잘 사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냐 걱정하던 주변의 만류에 저도 많이 불안했지만 제 속사정을 다 알고 나서는 그런 결혼이라면 빨리 이혼 결정하길 잘한 거라며 저를 격려해 주더군요. 저도 그런 집안에서 탈출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애 아빠랑은 한 달에 2번 교섭이 있고요. 아직까진 크게 거슬리는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밀리진 않았고요. 물론 전 남편은 아직까지 재결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제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도 이혼 결정 마지막 날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울고 불고 사과했고 이혼 이후에도 가끔씩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시댁에 영영 안 와도 좋으니 본인 아들이랑 제발 합치라며 비시더군요. 제가 미쳤습니까? 이제야 지옥에서 해방되었는데요. 여전히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해 그런지 힘들지도 않고 제 오래전 취미였던 캠핑을 아들과 주말마다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15kg 뺐답니다. 근처에 친정 부모님 계시니 돌봐드리기도 편하고 또 급할 땐 저도 도움받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네요. 지난날의 제 모습이 바보 같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네요. 그만큼 더 행복하고 자신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적인 시어머니와 황당한 손 아래 신우 때문에 화병 걸릴 뻔하다가 겨우 퇴치하고 평화 찾은 두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고향 아닌 타 지역에서 공무원 하고 있고 양가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없어 등하원 도우미 써가며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평범한 맞벌이 부부예요. 24평짜리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느라 정말이지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어보지 못했고 화장품도 제 미혼 여동생이 쓰다 안 맞는 것 받아 바르며 전략인지 궁상인지 모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과 제가 이룬 가정 지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연애 3년 하고 결혼한 제 남편도 성격 괜찮고 집안일, 육아에 있어서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잘하는 편이라 결혼 생활에 크게 불만은 없는데요. 문제는 시댁입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 결혼과 동시에 조론을 빙자한 별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셨거든요. 아버님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 사업하시며 살고 계시고 어머님은 수도권의 한 빌라에서
결혼 안 한 미혼 신우랑 살고 계셨어요. 신우랑 시무가 원래 쿵짝이 잘 맞는지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런다더군요. 문제는 안 좋은 쪽으로도 너무 잘 맞는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저는 시무가 2명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손 아래 신우 주제에 옳게 될 언니한테 왜 그렇게 간섭을 하는지 정말 어이없어 죽는 줄 알았네요. 양가 도움 안 받고 결혼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5천만 원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 돈 아들 해줄 거면 아내인 본인한테 먼저 주라고 하셔서 두 분이 대판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받기로 했고 친정에서도 주신다는 거 제가 거절했네요. 차라리 그 편이 깔끔할 것 같아서 저희 힘으로 결혼했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모자라니 예물 예단도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그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했으니까요. 딱 저희 커플링만 화이트 골드로 종로에서 맞췄는데 신우가 결혼식 3주 앞두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남들처럼 은수저랑 반상기 정도는 안 하더라도 이불은 시댁에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 결혼 앞두고 여기저기 전화 자주 받는데 사람들이 자꾸 며느리가 뭐 해줬냐고 물어보니까 거짓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코트도 해주고 이불도 해주고 가방도 해줬다면서. 엄마도 나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언니가 먼저 사려 깊게 나서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그렇게 되면 친정에도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데 허례허식 다 생략하기로 한 거 끝까지 깔끔하게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쿨하게 알겠다고 하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우가 안 오더라고요. 저 얼굴 보기 싫다고 말없이 불참한 거였어요. 어머님도 결혼식 당일날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면서 이미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하셨냐고 물어봤는데도 대답도 안 하시고요. 어머님한테 왜 아가씨 안 오시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표정을 싹 고치며 글쎄,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니? 아무리 손 아래라고 해도 신우인데 새아가 네가 너무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 때문이라고 돌려 말하신 거죠. 시갑 두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신부 입장할 때도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겨우 찍었네요. 그날 그렇게 제 결혼식까지 다 망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이불이랑 봉투 해오라고 신우로 시킨 거였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서 식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신우가 술 먹고 말실수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던지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분통 터뜨리며 울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달래주고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와 시댁은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이인 거죠. 다행인 건 시모랑 신우 둘 다 반또라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되니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물을 수만 있다면 아마 물건 반품하듯 취소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한 결혼이니 남편 잘 구슬려 가운데서 중재 잘 시키고 살게 된 거죠. 결혼 첫 해 명절에도 참 황당한 일 많았네요. 별거 중인 아버님이 명절에 안 올라오신다고 했고 저희 보고도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다음에 평일 중에 내려가 식사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머님이 그거 아시고는 시댁을 우습게 본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을 보고 오라고 화내셨어요. 남편도 어이없어 하며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 다 됐는데 엄마가 왜 참견하냐고 같이 따져 물으니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화살을 돌리며 며느리가 잘해야 된다. 현명하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괜히 오기가 생겨 그럼 명절날 아버님 뵙고 올라와 어머님 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옆에서 새언니, 그럼 이번 명절엔 친정 못 가겠네요? 하며 피식 웃더군요.
그거 보고 열받아 친정도 무조건 가야지. 무슨 소리냐 하니 아버님 뵙고 올라와 시댁에서도 하루 자야 하는데 그럼 친정 갈 시간이 없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뵙고 올라오는 길에 지방 친정 들렀다가 올라올 계획이라고 했더니 어머님이랑 신우 둘이서 방방 뛰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냐 하며 시부모님 다 뵙고 난 이후에 친정 가는 거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라고 손 아래 신우 주제에 저를 혼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눈 똑바로 뜨고 따져 물으며 그럼 아가씨야말로 사돈 어른들 무시하는 거네요? 명절에 친정도 가지 말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라고 언성 높였더니 당황한 듯 얼굴 새빨개져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명절에 제 맘대로 했습니다. 아버님 뵈러 가서 그 지역 호텔에서 하루 자고 올라오는 길에 친정 들러서 거기서도 하루 자고 했더니 어머님 댁에서는 잘 시간 안 되더군요. 다음 날 출근이라서요. 그래서 딱 저녁만 먹고 설거지 한 후에 일어날 채비하니 어머님이랑 신우가 입이 대빨 나왔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채 했습니다. 용돈 봉투에 한우까지 사다 드렸고 어머님이랑 신우 말대로 양가 부모님들 다 배웠는데 뭐가 또 문제라는 건지 본인들이 방방 뛰며 아버님까지 뵙고 오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막상 아버님 뵈러 가서 시간이 안 되어 어머님이랑은 짧게 보니 그게 그리도 서운한가 봅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도 머리 아픈 거 싫다고 명절에 알아서 하겠다고 딱 선 긋더군요. 그래서 아버님 뵈러 가면 어머님은 안 뵙고 잠도 시댁에서 안 자는 걸로 정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피곤한 시댁이었네요. 미혼 신우는 저 볼 때마다 언니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오빠는 날이 갈수록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퀭해지는데 언니 결혼 잘했나 보다 라며 시비를 털곤 했어요. 처음엔 일일이 받아치다가 나중엔 그냥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기 싫어서 한 달에 2-3번씩 하던 안부 전화도 간두고 어머님 댁도 잘 안 갔어요. 식사하러 오라고 하면 남편만 보내고 그랬죠. 그랬더니 좀 눈치 보는지 언행 조심하려고는 하더군요. 아마 그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겠죠. 이래나 저래나 얄밉고 별로인 시무랑 신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월 지나 저도 아이 둘을 낳아 정신없이 살게 되었고 영영 결혼 안 할 것 같던 신우도 제 짝을 만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본인 가정 꾸리며 열중할 곳이 생기면 신우 갑질도 덜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신우 본인도 직업이 변변치 않고 신우 남편 될 사람이나 그 집안도 돈이 별로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난항을 겪더군요. 집 문제부터 삐그덕거리며 신우가 매일같이 울었다고 했어요. 신우도 저희처럼 최소 24평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당장 형편은 10평대 임대아파트도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제 남편이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고 원룸이나 오피스텔부터 시작한 다음에 돈 모아 이사가면 된다고 조언해줬더니 신우가 저희더러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5천 부르더니 남편이 쌍욕할 기세로 난리치자 3천만 원, 2천만 원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의 핏줄이고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 이래저래 긁어모아 1,000만 원은 해주자 했네요. 시무랑 신우 성격에 그래야 덜 난리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무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5천만 원 준다 하실 때는 결사 반대하시더니 딸 결혼할 때는 달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돈 받아 신우랑 시무랑 나눠 가겠다는 심보였죠.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난리쳐서 결국 5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며 2천만 원이라도 해주신다는데 그냥 됐다고 했어요.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기에 그 돈으로 차라리 노후 자금에 쓰시라고 하고 저희 애들 통장에 각각 100만 원씩 받는 걸로 감사히 생각했네요.
그렇게 결혼자금을 만들어낸 신우는 어느 깔끔한 동네 18평짜리 신축 빌라를 대출받아 매매한다더군요. 그즈음 저희도 청약 당첨된 게 완공이 되어 이사를 가야 했고요. 남편도 승진한 데다 저도 알뜰살뜰 돈 모았고 친정에서도 이사 축하금으로 3천만 원 해주셨어요. 아버님도 극구 사양했지만 제 통장으로 1,000만 원 넣어주셨고요. 그래서 잔금 잘 치렀고 이사도 무사히 했네요. 친정에서 뭐 더 해줄 건 없냐고 물으셔서 됐다고 했는데 저희 냉장고를 신혼 때 중고로 시작한 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다며 친정아빠가 타고 다니시던 오토바이 팔아 냉장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네요. 그렇게 행복한 이사를 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죠. 어머님이랑 신우도 저희 이사 온 집이 궁금하다며 놀러 왔네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지만 그래도 집들이니 한상 가득 차려 손님으로 맞아들였어요. 신우도 3개월 뒤가 결혼이라 신혼집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지 저희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라고요. 아가씨, 우리 집은 어린애 둘이나 있는 집이라 인테리어를 할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을 텐데요. 그래도 가구 배치 같은 것 좀 참고하면 좋죠. 우리도 다음 달엔 새집 들어가야 해요. 신우는 저희 안방까지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피더라고요. 무례하다 느꼈지만 남편은 애들 보고 저는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말리지도 못했네요. 어머님이랑 신우는 둘이 속닥속닥 해가며 저희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부엌에 와서 갑자기 사근대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아가 침대 프레임이 참 괜찮네. 저거 어디서 얼마 주고 샀어? 저건 신혼 때 산 건데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매트리스랑 다 합쳐서 12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에이, 적어도 300만 원은 넘어 보이는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제가 거짓말을 해요. 정말이에요. 저희 집 가전가구 비싼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 태어나고 나서는 망가질까봐 더 사지도 않았고요. 그나마 우리 냉장고가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싸네요. 저는 친정에서 해주신 냉장고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신우가 안 그래도 냉장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며 요즘 유행하는 시리즈라 본인도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우는 소리를 하시며 딸 결혼하는데 나도 냉장고 정도는 해줘야 할 텐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다 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만 했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제 앞에서 냉장고 얘기만 1시간을 하신 듯 하네요. 결혼할 때 좋은 걸로 시작해야 한다. 안 그러면 오빠네처럼 결국 바꿔야 할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며 기왕 할 거 저희랑 똑같은 모델로 하라고 하시고 신우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며 입을 삐쭉 내밀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어차피 오빠가 동생 결혼할 때 가전 하나는 해줘야 하니 냉장고를 받자. 그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며 1,000만 원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건 그거고 가전가구 해주는 건 또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 돈 이제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럼 저걸 동생 주고 니들은 신혼 때처럼 좋은 중고 하나 구해서 다시 사. 우리 딸은 남이 쓰던 거 못 쓴다. 니들은 성격이 넓고 무난무난해서 남 쓰던 것도 잘 쓰잖니.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거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 취미 접고 오토바이 팔아서 해주신 건데 어떻게 저걸 달라고 하세요? 라고 쏘아 붙였더니 어머님이랑 신우가 기분 상한 티를 내더군요. 그냥 말도 못하냐? 그리고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앉아있어? 언니,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다 있는 앞인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안 주고 싶으세요? 신우랑 어머님은 그렇게 한편이 되어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고 한순간에 집들이 분위기도 가라앉았습니다.
애들은 눈치를 보는지 칭얼대기 시작했고 그런 애들 달래랴 말다툼하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남편이 애들을 방에 넣어놓고 나와 소리를 지르며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 모습에 신우도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순둥이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도 모른 척하고 지 와이프만 싸고 돈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은 안경까지 벗고는 화를 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티슈를 찾더니 우시더라고요. 다 능력 없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구나. 그런데 세아가 너도 참 너다. 고작 냉장고 하나를 양보를 못해서 남매가 서로 싸우게 만드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렇게 시무가 저를 향해 슬며시 퍼붓기 시작하는데 저도 참았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저 때문이라고요? 어머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어디 한번 물어보세요. 저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어머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요. 그래? 내가 지금 나가서 한번 물어보고 온다? 너 나한테 무릎 꿇는다고 했던 말 취소하면 가만 안 둔다. 그 말에 신우 역시 동조하며 이번 기회에 제 버릇을 고쳐놓자고 하더군요. 신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옆집으로 가서 물어보자며 둘을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가 당황해 하더군요. 이러면 동네 망신 아니냐며 도리어 저를 말리는 걸 들은 채도 안 하고 옆집 배를 눌렀어요. 옆집 새댁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저와 시댁 식구 중 누가 잘못하는 것 같냐고 물었죠. 그러자 새댁이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분이 너무 하시는데요.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자꾸 내놓으라고 하고 심지어 친정에서 사준 냉장고까지 탐내시는 꼴이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신데 갑자기 저희 시댁에 너무 감사해지네요. 옆집 새댁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랑 신우 낯빛이 급속도로 어두워지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갑자기 집으로 가겠다 하더군요. 어머님, 아가씨, 그냥 가시게요? 무릎 꿇으셔야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두 분이 저한테 꿇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신우가 말을 더듬으며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하더군요. 도망치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알긴 아시는 거죠? 다음에 만나면 무릎 꼭 꿇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시무랑 신우는 고개를 내저으며 급하게 저희 집을 떠났네요. 남편은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었고요. 저는 시무랑 신우가 나가자마자 바로 옆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자마자 둘이 푸하하 배를 잡고 웃었네요. 옆집 새댁은 저랑 친한 아이 엄마였어요.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들끼리 친해졌고 저랑도 자주 왕래하면서 맥주도 한 번 먹은 사이였거든요. 그때 서로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시댁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제 사정을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실내 무릅쓰고 배를 눌렀을 때 제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고 제 편을 들어준 거죠. 어찌나 고마웠던지요. 시모랑 신우는 그날 이후로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었고 그 다음 명절에 제가 둘 얼굴 보기 싫어서 아예 시댁에 안 갔는데 그래도 한마디 안 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 왕래 안 하다가 친척 경조사 때 만났는데 둘 다 엄청 순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신우는 아예 입을 다물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어머님도 제 눈치 보시는지 말 조심하시고요. 물론 뒤에서 저를 얼마나 씹어댈지 안 봐도 비디오지만 제 앞에서 경거망동 안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에요. 여튼 그렇게 시댁은 잠시나마 퇴치되었죠. 그날 이후로는 제 맘대로예요. 연락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받고 싶은 안 받고 명절에 쉬고 싶으면 일하느라 피곤하다는 핑계 대고 그냥 안 갑니다. 그러다 한 번씩 가서 얼굴 비추고요. 그간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또라이같이 구는 사람에겐 똑같이 대하는 게 답이었는데 말입니다.